안녕하세요. 장호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저는 10대 후반부터 대인공포, 그 다음에 신경증, 강박증,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으로 발병하고 환청망상,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양성 정동장애로 또 재진단을 받고 20대 초반에 3번의 입원을 했고, 그리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침대에도 묶이고 일주일씩 뭐 7번 가량 정말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 있어서 병식을 찾고 나와서 많은 약을 먹으면서 저신경과 이학과 약을 거의 20알 가량을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먹었고, 30대에서 40대 사이에는 15알 전후로 먹었고, 그 40대 이후로는 8알에서 지금 4알까지 줄인 상태로 소량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20대 초반에 정말 당사자로 생활할 때, 그 이후 30대 이후로는 정신학과, 의학과 치료진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먹었던 약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저신과의 최초의 약물이 크로로프로마지 CPZ인데 그거를 500을 먹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500을 먹는다 그러면 거의 3일 동안 못 일어날 수준의 약을 거의 1년 가량 먹고, 온갖 부작용, 1세대 약의 그 부작용, 틱장애부터 해서 침을 흘리고 수전증까지 손을 떨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소변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변비 설사에 관장까지 하고, 그리고 몸이 경직돼서 팔이 막 올라가거나 눈이 치켜들어 떠지거나 눈이 흐리흐리해지고, 그리고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약부작용으로 수도 없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리튬을 먹었는데 리튬으로 바꾸고 나서는 또 1, 2년 먹는데 리튬 중독이 왔습니다. 리튬 중독은 오한 발열, 그리고 구토증, 수도 없이 토를 하고, 그러면 또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액을 맞고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 병원에서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중독으로 리튬을 끊고, 또 다른 약물을 써가지고 데파코트나 카바마제핀이나 또 리스페달 같은 또 환청마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약까지 또 섞어서 향정의 약과, 그리고 신경 안정제 계열, 아티바인이나 디아제팜 등등, 그리고 또 소화제, 변비약 등등해서 한 20알 가량을 그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엄청난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퇴원을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약이 점점 늘어나면서 피부도 뒤집어지고 눈도 안경을 끼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서 또 CPZ를 먹고 이제 피부가 타면 막 붉은 반점이 온 전신에 일어나가지고 미칠들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햇빛에 타면 안 되는데 막 태워가지고 막 발열이 나고 온갖 온몸이 빨갛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얼굴에 모든 전체가 여드름이 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여드름이 빡빡해가지고 치료를 또 한참 받았고, 또 약부작용이 큰 게 뭐냐면 치아를 다 썩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마르게 하면서 단 거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관리를 못하면 제가 이제 이의 한 3분의 1을 다 치료를 받아서 수천만 원 가까이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다 근무로 씌우고, 다행히 이를 뻗지 않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서 다 보철로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약부작용들을 겪으면서 이제 넘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1세대 약에서 2세대 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제가 20대 때 그래도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평균 20대 초반에 60kg였는데 거의 70kg까지 10kg 팍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살은 쪘는데 체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노래방 알바부터 해서 바닥 인생으로 이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등산을 다녔습니다. 약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냐면 2, 3분에 한 번씩 물을 죽여주지 않으면 구토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속이 막 미식거려서 올라가면서 또 토를 하면서 산에 올라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이렇게 살더니 차라리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약부작용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이제 증상들이 가라앉으니까 약을 조금씩 조절해 나갔고 독한 약을 빼고 이제 적절한 약을 써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했는데 맨날 속이 미슬껍고 구토증이 일어나고 또 막 이렇게 소화불량이 자주 오고 그리고 뭐 항상 그런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약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않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먹었다니만 제 말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병원에 다시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병을 내가 제발감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1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못 나오게 되면서 병식을 가지면서 약을 꼭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생활관리를 하자. 제가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술 담배를 끊어보자. 술 담배를 끊고 약을 작용하는 부위에 술 담배가 작용하기 때문에 술 담배는 상극이거든요. 솔직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먹거리를 먹고 인스턴트나 냉동식품 그리고 또 탄산음료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체력 관리나 체중 관리를 했고요. 정신과약이 또 이게 식욕을 증출을 땡기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계속 이제 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그다음에 야식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탁구나 뭐 등산을 규칙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풀어내고 그래서 이제 지적인 활동으로는 책을 보고 정적인 부분은 상담을 통해 소통하고 행동적인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니까 뇌 삼층 구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하면서 20대 중후반이 됐을 때 태권도를 또 함으로 인해서 태권도를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또 소통을 하고 기가 살아나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대인공포증도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도 가라앉고 그리고 계절마다 찾아왔던 여러 가지 뭐 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또 환각으로 들어가고 망상의 어떤 찌꺼기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 치료를 해소하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해결하면서 잔존 증상도 사라지고 조증 증상도 사라지고 원래 내 기분 상태와 내 감정 상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20대 후반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 사범이 됐습니다. 태권도 사범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대인공포증도 사라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불안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저녁 골방에서 통성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분노와 친구 그리고 저를 학폭으로 했던 친구 선생님들의 용서를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의 트라우마들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마음을 이제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가지면서 신경안정제 계열을 다 끊고 수면제 계열도 끊었습니다. 수면제도 뭐 신경안정제도 5년 이상 먹었는데 조민, 조피뎀, 디아제팜, 아티반 이런 많은 약들을 거의 4알씩 규칙적으로 먹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자기 전에도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 항저식병 약물을 같이 복용했었던 정말 마루타 같이 정말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약을 점점 찾아가면서 또 안정을 찾아갔는데 그래도 참 고용량의 양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멍해가지고 제가 20대 후반까지 아침이 없었습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12시, 1시에 근근히 일어났고 아침 시간에 계속 일어나도 조는 게 다릅니다. 낮에도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그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어서 내가 이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지만 내일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갔고 내 마음을 소통해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노인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부작용을 잘 이겨내면서
피부도 좀 좋아지고 또 몸 건강도 좋아지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생기가 있었는데 30살에 이제 그 태권도 사범을 이제 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몇 번 이렇게 졸면서 하다가 몇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탄산음료, 술, 담배, 커피도 안 했는데 30살부터 제가 커피, 아메리카노나 뭐 믹스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믹스커피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믹스커피를 먹었는데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잠은 이제 깼긴 했는데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할 때는 살이 안 쪘는데 이제 제가 병원 나중에 양안대도 가서 이제 4년간을 사회복지를 학과를 나오고 졸업을 해서 1급 자격증을 따고 이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커피 먹던 습관이 돼가지고 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믹스커피 7잔씩 먹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많고 환자들이 입원하면서 격렬하고 난폭하게 들어올 환자도 많고 또 이거 안에서도 액팅아웃, 이게 싸우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이제 제압하거나 또 치료에 또 협조적으로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보니까 스트레스를 이제 커피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태권도 사범할 때는 제가 70kg 나왔는데 다시 살이 붙으면서 뭐 그러더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20kg가 찐 거예요. 병원 일을 하면서 거의 20kg 쪄서 90kg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배가 이게 산만하게 나온 거예요. 36인치가 됐어요. 보통 제가 29에서 30 정도 허리인데 36인치가 되면서 정말 복부 비만에다가 지방까지 생기고 그다음에 고지혈 전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 37살이었습니다. 병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 40에 가까워질 때까지 정말 비만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때 제가 결혼 생활 또 11년 하고 이제 아프다는 데를 계속 간호하면서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방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커피를 먹다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면서 힘들 때 제가 다시 이제 혼자가 되고 돌싱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줌바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서 제일 큰 그런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GS 프로그램 단체로 이제 운동하는 것을 했는데 줌바도 하고 태보도 하고 요가 뭐 닥치는 대로 매일매일 해서 2년 정도 해가지고 5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이 한 80대 중반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배가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살이 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 옆에 자리에 있던 어떤 누나가 이제 이야기를 뭐 몇 년 만에 같이 운동을 1, 2년 했지만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춤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살사를 배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41살에 제가 살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42살 가까이 41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을 때 제가 살사를 배웠고 또 나중에 바차타 댄스인가 배우면서 7, 8년 동안 아주 그냥 안산 뭐 그다음에 뭐 부천, 수원 그리고 이제 강남, 홍대 이렇게 살사바들이 많은데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또 춤을 추게 된 거죠. 그래서 춤을 운동을 목적으로 그래서 춤을 한 3시간 추면 3만 보를 걷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7kg씩 해서 21kg 정도를 걷다 보면 체중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다가 또 즐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안 하고 춤을 추고 또 이렇게 하니까 먹는 거를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살이 빠지고 슬림해지면서 한 3, 4년 사이에 거의 70kg까지 떨어졌습니다. 20kg를 뺀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빼고 또 집에서 이제 홈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홈트를 하는데 하루에 20분씩 홈트를 맨날 하고 턱걸이, 그 다음에 딥스, 그 다음에 AB 슬라이드 그리고 저기 아령으로 스쿼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찾고 이제 몸이 좀 근육이 좀 많이 붙게 되면서 이제 건강이 더 체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신과약을 먹을 때는 체력을 키우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잘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신이 깨야 되니까 30초 정도는 찬물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
그다음에 뭐 좋은 말씀, 저는 성경책의 말씀 뭐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잠깐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 루틴을 하고 규칙적으로 퍽업백패기는 한 50개씩 2번 정도, 10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쿼트도 뭐 50개 정도, 아령 뭐 한 30, 40kg짜리 올려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제가 이제 은행 청경 일을 한 8시간 풀타임 뭐 점심까지 9시간 일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가서는 상담 일을 또 2-3번씩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11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평소에 매일 꾸준한 루틴으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몸에 좋지 않은 걸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아주 슬림하고 근육을 키운 상태로 살아가면 이 근육이 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방은 지방을 땡기고 근육은 지방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복부비만이 빠지고 제가 지금 허리가 30 정도인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규칙적인 그 운동 습관과 생활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감정은 그때그때 풀고 또 안 되면 스스로 이게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아주 그냥 충만한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같이 고용량을 먹은 사람도 약 핑계를 대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동하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조절할 때 그 많은 영양, 뭐 살을 찌고 탈모를 가져오고 뭐 기타 등등등의 약일지라도 그 약의 부작용이 전체가 아닙니다. 작용이 8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2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제가 먹었던 1세대 약은 더 부작용이 심했지만 지금 2세대 주사제, 3세대 약까지 이제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약 먹는 약들은 작고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약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고 아주 그냥 자기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병을 잘 관리하고 또 삶을 잘 영위하고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을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장우석 심리상담사고요. 예,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